그날 그는 봉투를 펼치는 순간 무너졌다. 봉투 속엔 낯익은 글씨로 쓴 한 줄이 있었다. 아버지, 이제 그만 마음 내려놓으세요. 이야기는 1978년 한겨울의 서울에서 시작된다. 1978년 겨울, 서울의 하늘은 유난히 낮게 깔려 있었습니다. 남산 아래 좁은 골목길, 그곳엔 낡은 택시 한 대가 천천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운전대를 잡은 남자, 한도윤. 그의 나이 45. 이마엔 세월의 주름이 깊게 패였고 손등엔 거친 삶의 흔적이 또렷했습니다. 하루 12시간, 때론 15시간을 운전했습니다. 가족의 생계, 아이들의 학비, 그 모든 것이 이 낡은 택시 위에 달려 있었습니다. 도윤은 늘 담담했습니다. 말이 없었고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핸들을 잡고 서울 거리를 누볐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성실한 기사라 불렀지만 아무도 그의 가슴속 깊은 곳에 무엇이 묻혀 있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날도 평범한 하루였습니다. 아침부터 손님을 태우고 점심을 거르고 저녁 무렵엔 피곤해 지쳐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명동 한복판, 손을 든 여인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도윤은 천천히 차를 세웠습니다. 뒷문이 열리고 여인이 올라탔습니다. 그 순간 차 안에 은은한 향기가 퍼졌습니다. 낯익은 향기, 아득히 먼 기억 속에서 맡았던 그 향기였습니다. 기사님 강남 가주세요. 짧은 한마디였습니다. 하지만 그 목소리에 도윤의 손이 떨렸습니다.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느낌이었습니다. 그 목소리는 20년 전 그가 놓쳐버린 첫사랑 은정과 너무도 닮아 있었습니다. 도윤은 애써 침착함을 유지하며 기어를 넣었습니다. 하지만 백미러를 통해 뒷좌석을 보는 그의 눈빛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여인은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옆 얼굴만 보였지만 그 윤곽이 너무나 닮아 있었습니다. 도윤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말을 걸고 싶었습니다. 혹시 은정 씨 아니십니까? 하고 묻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만약 아니라면, 만약 그녀가 자신을 기억하지 못한다면 그 두려움이 목구멍을 막아버렸습니다. 강남까지 가는 내내 차 안은 고요했습니다. 도윤은 평소보다 더 조심스럽게 운전했습니다. 신호등 하나하나를 천천히 지나며 시간이 멈춰버리길 바랐습니다. 하지만 목적지는 어김없이 다가왔습니다. 여인은 조용히 요금을 건네고 차에서 내렸습니다. 도윤은 뒷모습을 바라보며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그때 뒷좌석에 뭔가 떨어져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하얀 봉투 하나. 도윤은 급히 차에서 내렸습니다. 손님, 손님 하고 외쳤지만 여인은 이미 골목 저편으로 사라진 뒤였습니다. 도윤은 봉투를 집어들었습니다. 봉투는 낡았지만 정성스럽게 봉해져 있었습니다. 그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봉투를 열었습니다. 그 안엔 편지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익숙한 글씨체. 도윤의 손이 다시 떨렸습니다. 그는 가로등 아래 서서 천천히 편지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 편지는 그날부터 내 삶의 방향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편지를 펼치는 순간 도윤의 세상이 멈춰버렸습니다. 그 글씨체. 25해 전 그가 매일 기다렸던 그 글씨체였습니다. 손끝이 저려왔습니다. 가로등 불빛 아래서 천천히
한 글자 한 글자 읽어 내려갔습니다. 혹시 도윤 씨가 이걸 본다면 미안해요. 그때 떠난 이유 당신을 지키기 위해서였어요. 도윤은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택시 옆 인도에 무릎이 꺾이듯 앉아버렸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이상한 눈으로 쳐다봤지만 그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편지를 가슴에 꼭 안고 그는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25해 동안 꽁꽁 얼어붙었던 무언가가 그제야 녹아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부터 도윤의 삶은 달라졌습니다. 낮엔 손님을 태우고 밤이 되면 서울 거리를 헤맸습니다. 명동, 종로, 을지로, 그녀가 내렸던 강남 골목까지 똑같은 시간, 똑같은 장소를 몇 번이고 돌았습니다. 혹시 그녀가 다시 나타나지 않을까? 혹시 다시 한번 그 목소리를 들을 수 있지 않을까? 그는 잠을 줄이고 밥을 거르고 오직 그녀를 찾는 일에만 매달렸습니다. 하지만 서울은 너무 넓었습니다. 천만의 사람들 속에서 단 한 사람을 찾는다는 것. 그것은 마치 바다에서 모래알 하나를 찾는 것과 같았습니다.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고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도윤의 얼굴엔 지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동료 기사들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그를 바라봤습니다. 도윤이 형, 요즘 많이 힘들어 보이는데 괜찮아? 하지만 도윤은 그저 쓸쓸하게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세월은 그렇게 흘러갔습니다. 봄이 오고 여름이 가고 가을이 지나고 겨울이 왔습니다. 도윤은 늙어갔습니다. 결혼도 하지 않았고 가족도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저 낡은 택시와 함께 그 편지 한 장과 함께 세월을 견뎌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외로운 노총각이라 불렀지만 도윤에겐 그 편지가 전부였습니다. 밤마다 편지를 꺼내 읽고 그녀의 필체를 손끝으로 더듬으며 잠들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봄날이었습니다. 벚꽃이 흩날리던 4월의 오후 도윤의 택시에 젊은 여인이 올라탔습니다. 서른 안팎으로 보이는 단정한 모습의 여인. 도윤은 습관처럼 백미러를 통해 손님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순간 심장이 멎는 듯 했습니다. 그 눈매가 너무도 낯익었습니다. 기사님 혹시 성함이 한도윤 씨 맞으신가요? 여인의 목소리에 도윤의 손이 핸들 위에서 굳어버렸습니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여인은 조용히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이 차에 꼭 한번 타보라고 하셨어요. 한도윤이라는 기사님을 찾으라고요. 도윤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여인은 가방에서 낡은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도윤이 25해 전 받았던 그 봉투와 똑같은 하얀 봉투였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꼭 이 봉투를 전해달라 하셨어요. 한도윤이라는 분께. 그 말을 듣는 순간 도윤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받았습니다. 봉투는 따뜻했습니다. 마치 누군가의 온기가 아직 남아있는 것처럼. 어머니가 누구십니까? 도윤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여인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이은정이요. 제 어머니 이름은 이은정입니다. 그 이름을 듣는 순간 도윤은 숨이 막혀버렸습니다. 25해 동안 찾아 헤맸던 그 이름. 매일 밤 불러보았던 그 이름. 이제는 영영 들을 수 없을 거라 생각했던 그 이름이 젊은 여인의 입에서 흘러나왔습니다. 도윤은 차를 길가에 세웠습니다. 더 이상 운전할 수 없었습니다. 손이 너무 떨렸고
앞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이 나왔습니다. 흑백 사진. 빛바랜 사진 속엔 젊은 남녀가 함께 웃고 있었습니다. 23세 도윤과 21살의 은정. 남산 벚꽃나무 아래에서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도윤은 사진을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그때가 떠올랐습니다. 1953년 봄, 전쟁의 상처가 채 아물기도 전이었습니다. 가난했지만 행복했던 그때, 은정의 웃음소리가, 그녀의 목소리가 귓가에 생생히 들리는 것만 같았습니다. 도윤 씨, 우리 100년회로 해요. 약속이에요. 그 약속은 지켜지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은정은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렸으니까요. 도윤은 떨리는 손으로 사진을 뒤집었습니다. 뒷면에 무언가 적혀 있었습니다. 은정의 글씨였습니다. 도윤은 숨을 깊이 들이마시고 천천히 읽기 시작했습니다. 도윤 씨, 그날 나는 당신의 아이를 품고 떠났어요. 그 첫 문장에 도윤의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아이, 자신의 아이. 그는 계속 읽어 내려갔습니다. 세상이 우리의 사랑을 허락하지 않았어요. 당신은 양반집 도련님이었고 나는 가난한 상인의 딸이었죠. 당신 아버님이 알면 당신의 미래가 망가질 거라 생각했어요. 그래서 떠났어요. 당신을 사랑했기에, 당신을 지키고 싶었기에. 도윤의 눈에서 눈물이 멈추지 않고 흘러내렸습니다. 옆자리에 앉은 은정의 딸이 조용히 손수건을 건넸습니다. 도윤은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으며 계속 편지를 읽었습니다. 딸을 낳았어요. 당신을 닮은 예쁜 딸이었어요. 이름은 지혜라고 지었습니다. 당신의 지혜로움을 담길 바라는 마음으로요. 지혜는 혼자 키웠어요. 힘들었지만 후회하지 않았어요. 매일 밤 지혜에게 이야기해줬어요. 아버지가 얼마나 훌륭한 분인지, 얼마나 따뜻한 사람인지. 도윤은 옆에 앉은 여인을 바라봤습니다. 지혜, 자신의 딸. 그 눈매, 그 미소가 모두 은정을 닮아 있었습니다. 아니, 자신도 닮아 있었습니다. 이마의 주름, 웃을 때 살짝 치켜 올라가는 눈꼬리. 그것은 자신의 것이었습니다. 나는 끝까지 당신을 사랑했어요, 도윤 씨. 다른 사람을 만나지 않았어요. 당신 하나만 가슴에 품고 살았어요. 이제 내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병원에서는 석 달이라고 했어요. 하지만 괜찮아요. 지혜가 있으니까요. 그리고 언젠가 지혜가 당신을 찾아갈 거예요. 그때 부디 이 아이를 품어주세요. 내가 하지 못한 사랑을 이 아이에게 해주세요. 편지는 거기서 끝났습니다. 도윤은 편지를 내려놓고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 쥐었습니다. 그리고 아이처럼 울기 시작했습니다. 억눌렀던 25해의 그리움이, 만나지 못한 사랑이, 알지 못했던 딸에 대한 미안함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습니다. 지혜는 조용히 아버지의 등을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처음 만난 아버지, 평생 보고 싶었던 아버지, 어머니가 그렇게 사랑했던 사람. 지혜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렀습니다. 아버지 지혜가 조용히 불렀습니다. 그 한마디에 도윤의 울음이 더 깊어졌습니다. 아버지. 평생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그 호칭. 그 말 한마디가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어머니는 항상 당신을 우리 아빠라 부르셨어요. 제가 어릴 때부터 그랬어요. 지혜야, 우리 아빠는 말이야.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사람이야. 언젠가 꼭 만나게 될 거야. 도윤은 주먹을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에 파고들도록 세게 쥐었습니다. 아팠습니다. 가슴이 너무 아팠습니다. 하지만 이 아픔이 당연했습니다. 25, 해 동안 모르고 살았던 죄값. 은정을 지키지 못한 내가, 딸을 알아보지 못한 벌. 이제야 알았구나. 은정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도윤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봄바람이 창문 틈으로 스며들었습니다. 어디선가 벚꽃 향기가 났습니다. 은정이 좋아하던 그 향기였습니다. 그날 이후 도윤은 택시 운전을 멈췄습니다. 더 이상 핸들을 잡을 수 없었습니다. 지혜가 매일 아버지를 찾아왔습니다. 처음엔 서먹했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어떻게 대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두 사람 사이의 벽은 조금씩 허물어졌습니다. 지혜는 어머니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은정이 어떻게 살았는지, 무엇을 좋아했는지, 마지막 순간까지 무슨 말을 했는지. 어머니는 마지막까지 아버지 이름을 부르셨어요. 도윤아, 미안해. 사랑해. 그 말만 반복하시다가 눈을 감으셨어요. 도윤은 그 말을 들으며 또 울었습니다. 나이 70이 되어서야 처음 만난 딸 앞에서 그는 아이처럼 울고 또 울었습니다. 일주일쯤 지났을까요? 어느 오후 지혜가 큰 상자 하나를 들고 나타났습니다. 낡은 나무 상자였습니다. 표면엔 먼지가 수북이 쌓여 있었습니다. 아버지, 이거 어머니 유품이에요. 제가 정리하다가 찾았어요. 지혜는 조심스럽게 상자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온갖 것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낡은 편지들, 일기장, 헝겊 인형, 그리고 오래된 라디오 한 대. 도윤은 그 라디오를 보는 순간 숨이 멎었습니다. 그 라디오. 자신이 은정에게 선물했던 바로 그 라디오였습니다. 1952년 자신이 첫 월급을 받아 산 라디오. 은정이 얼마나 좋아했는지 매일 밤 그 라디오로 음악을 들으며 춤을 췄었습니다. 어머니가 이걸 평생 간직하셨대요. 한 번도 버리지 않으셨어요. 도윤은 떨리는 손으로 라디오를 꺼냈습니다. 무거웠습니다. 세월의 무게만큼이나. 라디오 옆면엔 작은 글씨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은정에게 도윤이. 자신이 직접 새긴 글씨였습니다. 도윤은 라디오를 쓰다듬었습니다. 은정의 손때가 묻어있을 이 라디오를. 그녀가 얼마나 많이 만졌을까? 얼마나 많이 이걸 보며 자신을 그리워했을까? 아버지, 이것 좀 보세요. 지혜가 라디오 뒷면을 가리켰습니다. 거기엔 작은 버튼이 하나 있었습니다. 녹음 버튼. 도윤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가 뭔가 녹음해 놓으신 것 같아요. 저도 처음 알았어요. 지혜가 조심스럽게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지지직 잡음이 들리더니 희미한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은정의 목소리였습니다. 도윤 씨, 이 목소리를 듣고 있다면.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가쁜 숨소리가 섞여 있었습니다. 아픈 몸으로 녹음한 것이 분명했습니다. 부디 나를 원망하지 말아요. 나는 당신을 사랑했어요. 21살에 처음 만난 그날부터 마지막 이 순간까지. 단 한 번도, 단 하루도 당신을 잊은 적이 없어요. 도윤은 라디오를 두 손으로 꼭 껴안았습니다. 은정의 목소리가
계속 흘러나왔습니다. 지혜를 부탁해요. 우리 딸을 잘 보살펴 주세요. 그 아이는 당신을 닮아서 착해요. 당신처럼 따뜻하고 당신처럼 강해요. 내가 하지 못한 사랑을 그 아이에게 해주세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은정의 목소리가 다시 들렸습니다. 이번엔 노랫소리였습니다. 은정이 가장 좋아했던 노래. 당신은 모르실 거야. 그 옛날 둘이 함께 들었던 노래. 은정의 목소리는 약했지만 간절했습니다. 도윤 씨 다음 생에 만나요. 그땐 꼭 헤어지지 말아요. 사랑해요, 지금도. 녹음은 거기서 끝났습니다. 도윤은 라디오를 품에 안고 목 놓아 울었습니다. 지혜도 아버지 곁에 앉아 함께 울었습니다. 봄 햇살이 창문으로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따뜻한 햇살이 두 사람을 감싸 안았습니다. 마치 은정이 그들을 축복하는 것처럼. 그날 밤 도윤은 라디오를 택시 계기판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오랜만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엔진 소리가 밤 공기를 가르며 울려 퍼졌습니다. 도윤은 천천히 거리로 나섰습니다. 라디오에서 은정의 목소리가 흘렀습니다. 그 목소리를 들으며 도윤은 눈물로 번진 도심의 불빛을 바라봤습니다. 불빛들이 마치 별처럼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은정아, 나도 사랑했어. 지금도, 앞으로도. 도윤의 목소리가 밤 공기 속으로 흩어졌습니다. 계절은 다시 한번 바뀌었습니다. 봄이 지나고 여름이 왔고 가을이 찾아왔습니다. 도윤은 이제 택시를 몰지 않았습니다. 75의 나이에 핸들을 놓기로 했습니다. 대신 지혜와 함께 작은 집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지혜의 집. 아니, 이제는 그들의 집이었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습니다. 평생을 혼자 살던 도윤에게 누군가와 함께 한다는 것은 낯선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지혜는 참을성 있게 기다려 주었습니다. 아버지가 마음의 문을 열 때까지. 그리고 조금씩, 아주 조금씩 도윤의 얼굴에 미소가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이면 지혜가 차를 끓여 주었습니다. 도윤은 그 차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작은 마당에 코스모스가 피어 있었습니다. 은정이 좋아하던 꽃이었습니다. 지혜가 일부러 심어 놓은 것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좋아하셨던 꽃이에요, 아버지. 지혜의 말에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그 미소를 보며 지혜도 웃었습니다. 아버지의 미소. 그토록 보고 싶었던 아버지의 미소였습니다. 도윤은 이제 새로운 일을 시작했습니다. 동네 어르신들을 위한 봉사였습니다. 자신처럼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을 차에 태우고 병원도 모시고 가고 마트도 함께 다녔습니다. 택시 운전은 그만뒀지만 운전은 계속했습니다. 다만 이번엔 돈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싶었습니다. 자신이 받은 사랑을 이젠 다른 이들에게 나눠주고 싶었습니다. 어르신들은 도윤을 좋아했습니다. 말수는 적었지만 그의 눈빛은 따뜻했습니다. 누군가 힘들어하면 묵묵히 곁에 있어 주었고 외로워하면 조용히 손을 잡아 주었습니다. 그렇게 도윤은 조금씩 세상과 화해했습니다. 자신과도 화해했습니다. 저녁이면 지혜와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소박한 식사였지만 그 시간이 도윤에겐 가장 소중했습니다. 지혜는 어머니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어릴 적 추억들, 어머니의 습관들, 그리고 어머니가 아버지를 얼마나 그리워했는지.
어머니는 비 오는 날이면 꼭 창가에 앉아 계셨어요. 그러면서 말씀하셨죠. 지혜야, 너희 아빠는 비 오는 날 나한테 우산을 씌워주셨단다. 자기는 다 젖으면서 어머니 눈엔 언제나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도윤은 그 이야기를 들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기억났습니다. 그날의 비, 우산 하나밖에 없었던 그날. 자신은 은정에게만 우산을 씌워주고 빗속을 함께 걸었던 그날. 은정이 그걸 기억하고 있었다니. 평생을 기억하고 있었다니. 밤이 되면 도윤은 라디오를 켰습니다. 은정이 남긴 그 라디오. 이제 그 라디오는 도윤의 가장 소중한 보물이 되었습니다. 라디오에선 은정의 목소리가 흘렀습니다. 매일 밤 도윤은 그 목소리를 들으며 잠들었습니다. 도윤 씨 사랑해요. 지금도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도윤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나도 사랑해, 은정아. 영원히. 그렇게 1년이 지났습니다. 도윤의 얼굴엔 평화가 깃들었습니다. 더 이상 과거에 묶여 있지 않았습니다. 은정을 잊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만 이제는 그리움이 아픔이 아닌 감사로 바뀌었습니다. 그녀와 함께했던 시간들. 비록 짧았지만 그 시간들이 자신의 인생을 얼마나 아름답게 만들어 주었는지 깨달았습니다. 어느 가을날 저녁 도윤과 지혜는 함께 산책을 나갔습니다. 단풍이 물든 공원길을 걸으며 도윤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지혜야, 고맙다. 뭐가요, 아버지? 내 곁에 와줘서. 내 딸이 되어줘서. 지혜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팔을 꼭 껴안았습니다. 저야말로 감사해요, 아버지. 아버지를 만날 수 있어서. 두 사람은 그렇게 한참을 걸었습니다. 저녁 햇살이 그들의 뒷모습을 비췄습니다. 그림자는 하나로 이어져 있었습니다. 마치 처음부터 함께였던 것처럼. 집으로 돌아오는 길, 도윤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그 별들 사이 어딘가에 은정이 있을 것만 같았습니다. 자신을 바라보며 미소 짓고 있을 것만 같았습니다. 인생은 돌고 돌아 결국 마음이 닿는 곳으로 가는구나. 도윤의 중얼거림이 밤 공기에 스며들었습니다. 그의 손엔 여전히 낡은 라디오가 있었습니다. 라디오에선 은정이 좋아하던 노래가 흘렀습니다. 당신을 사랑해요, 지금도. 도윤은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속삭였습니다. 그 봉투 안엔 결국 사랑이 들어있었지. 화면은 천천히 멀어지고 별이 빛나는 밤하늘만 남았습니다.